LG전자가 로보티즈의 지분을 7.4% 정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인데요. 앞으로는 인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LG도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들 색깔만 봐도 나머지는 다 푸르댕댕해서 차가운 로봇 같은데 우리 LG만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침투를 잘하고 있는데 로보티즈를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 것에 본인들의 브랜딩을 씌워서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윤성욱TV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성욱입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어제 진행된 트럼프의 취임식과 함께 진짜 앞으로의 시장은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보시면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면서 오히려 더 누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달러나 채권금리가 안정화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갈만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눕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어떤 종목이 갔느냐라고 하신다면 반도체나 조선, 우주항공, 로봇과 같은 그런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확실하거나 재료가 좋은 종목들만 움직였는데요. 그 종목들 중에서도 오늘 특히 제가 연초에 2025년도는 무조건 우주항공, AI, 로봇에 집중을 해야 한다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 로봇 종목 중에 로보티즈가 특히나 굉장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25년이 시작하면서 연초에 제가 2개의 영상이나 다루면서 진짜 25년에는 로봇을 꼭 보셔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계좌가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영상을 2번이나 다뤄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000 가까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고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보시면 로봇 산업이 어떻게 돌아갈지, 로봇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최근에 구독자 2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누르고 봐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들어낸 컨텐츠가 좋았나? 라고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어제 올린 영상이 몇 명이 보셨고 얼마나 조회수가 나왔고 구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시간 많이 안 걸리시니까 한번 눌러주시고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를 한번 보시면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의 로봇 대장은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종목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대장은 누군데, 차세대 대장이 누군데를 보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단언컨대 차세대 로봇 대장은 로보티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CES 2025를 통해서 이제 로봇 시장이 어떻게 갈지는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애플과 구글이 대항을 했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iOS나 아이폰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본인들이 모두 다 하며 시장을 장악해 나갔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면서 삼성 등과 같은 다양한 연합군들과 함께 이러한 양립구도로 그림을 그려갔는데요. 이번 CES 2025에서 젠슨 왕의 기조연설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미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AI와 함께 본인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자체 개발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젠슨 왕이 이번 CES 2025에서 언급했듯이 본인들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하드웨어를 만드는 곳들과 연합군 구도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먹거리인 이 로봇 시장에 있어서는 앞으로 테슬라와 이 엔비디아가 대립하는 그러한 양상이 만들어질 텐데요. 지금 세계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결국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젠슨 왕인데 그 3명 중에 2명이 차세대의 먹거리를 로봇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로봇이 더 이상 테마가 아닌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서 앞으로 차세대의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가장 많은 자금들이 몰리는 시장이 될 거라고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뒤늦게나마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양하게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CES 2025 당시 젠슨 왕의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기조연설에 등장했었던 이 휴머노이드 로봇 14종 중에 중국이 6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젠슨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취임식도 참여하지 않고 중국에 가 있었을 정도로 지금 중국의 로봇 기업들과 연합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내용 돌아오면 국내 기업들도 늦게나마 로봇 산업에 다시 뛰어들어서 해당 부분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는 업체가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자체적인 로봇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카이스트의 연구진들과 함께 휴보2라고 하는 그런 안드로이드 로봇을 최초로 상용화했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그만큼 자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삼성 자체의 특성이 그렇죠. 지금 반도체 시장이 그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본인들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과연 하드웨어를 만드는 연합군을 삼성을 선택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자체 기업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기술력이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경쟁자들과도 비교해봤을 때 아직까지 크게 개별적인 독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미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선두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 지금 IPO를 준비 중인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과 같이 각각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의 주가에 집중을 해야지 그 해당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로는 아직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자, 그럼 남은 후보는 누구냐? 바로 LG인데요. LG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로보티즈의 2대 주주입니다.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지분을 7.4% 정도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인데요. 앞으로는 인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LG도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업들 색깔만 봐도 나머지는 다 펄어댕댕해서 차가운 로봇 같은데 우리 LG만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침투를 잘하고 있는데 로보티즈를 이용해서 잘하고 있는 것에 본인들의 브랜딩을 씌워서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로보티즈가 뭘 잘하냐 한번 보시면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핵심 상품은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시스템을 움직이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 장치로 전기나 유압, 압축 공기 등을 이용하는 원동 구동 장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로봇이 팔을 움직이거나 특정 부위를 움직일 때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자사의 액추에이터인 다이나믹 셀 Y를 적용한 맞춤형 무인 협동 로봇인 이 오픈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제품은 작년부터 국제 공동 R&D 과제 공모에 따라서 미국의 MIT 대학과 함께 공동 개발에 나섰고 또 심지어 젠슨왕이 얘기했었던 피지컬 AI를 적용한 그러한 모델로 선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업체와 납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올해 초에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2분기에 바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 사업에서 가장 메인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결국은 앞으로의 테슬라와 엔비디아라는 고래에 어느 고래에게 줄을 쓸 거냐인데 사실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본인들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피지컬 AI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함으로써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연합군을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요. 이미 이 피지컬 AI를 적용한 합동 로봇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또 LG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하는데 여러분 LG 하면 가전이죠. 우리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카카오 모빌리티와 함께 이 실내외 배송 로봇 서비스를 출시를 시작을 했고 그 주요 제품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인 개미라는 상품이 지금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라든지 해당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식당 배송, 청소, 가정용 휴머노이드 등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이 개미를 출시한 상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 내용 한번 보시면 이 LG전자의 가전이 생각보다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LG전자의 상반기 지역별 매출을 보시면 한국을 제외하고도 북미나 유럽에서도 한국 못지않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 북미에서도 LG전자 가전은 LG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런 서양 친구들이 할 정도로 실제 LG가 북미에서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좋고
북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국내에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로봇 시장에 뛰어들어서 본인들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LG이고,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두산로보틱스 등등은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로보티즈는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시가총액도 아직 5천억밖에 안 되는 그러한 기업인 상태에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가격 39,950원에 가까워졌고, 이 39,950원은 역사적인 신고가였던 이 46,500원까지 이제 앞으로 한 16%, 15%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보시면 딱 15.7% 정도 남았네요. 이 정도 상승만 보여주면 이제 신고가를 깨면서 또 역사적인 랠리를 보여주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절대 파는 거 아닙니다. 물론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파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나도 로봇 종목 하나도 없는데 이거라도 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지금은 너무 높지 않나 고민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기 전에 또 다시 관심이 조선이나 2차전지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잠깐 흐름을 멈추는 이러한 눌림이나 이런 조정 구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 조정이 길진 않을 거예요. 그런 구간이 정말 마지막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 계속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나도 저거 사고 싶다 하시면 계속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중입니다. 한동안 서학개미들이 국장은 매력이 없다, 진짜 미국 시장이 최고야 하면서 다 미국 시장으로 넘어갔던 금액이 최근에 160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삼성전자의 시총 반 정도 되는 금액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던 건데, 지금 미국 시장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면서 이 해당 자금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 160조가 153조 정도 줄어들면서 7조 정도가 자금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이 7조가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물론 코인이나 현물,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여러 자산들이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도 여러가지 규제와 제약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서울 집값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자금들이 한국 주식으로의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은 지금 누가 봐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7조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한국 주식으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거래대금이 조금씩 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한 게 상장도 쉽고 폐지는 또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시장에 종목이 굉장히 많죠. 2,500여 개에 가까운 종목 중에 우리가 정말 투자할 만한 종목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제약바이오도 정말 많은 종목 중에 정말 건강하고 자체적으로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본인만의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만 잘 선택해서 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것처럼 반도체든 2차전지든 로봇이든 조선이든 똑같습니다. 괜히 빅3, 대장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개별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국제시장에서도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부동산에서 말하면 똑똑한 한 채라고 말하듯이 우리 주식에서도 정말 똑똑한 종목 하나, 똑똑한 종목 한두 개, 섹터별로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국내 시장이 돈이 조금씩은 들어오면서 유동성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5년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되든 25년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왕, 요 사람들이 국제시장을 리드해 갈 겁니다. 트럼프 한마디에 코인 움직이고 빠지고 하는 거 보세요. 일론 머스크 액션 하나하나에 자율주행 시장, 우주항공 시장 움직이는 거 보세요. 젠슨왕 한마디에 반도체 움직이는 거 보세요.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섹터들은 이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움직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해외 뉴스에 귀 기울이시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각각 해당 종목 내에서도 건강한 종목들 선택과 집중 잘 하셔서 여러분들 2025년 투자 대박 나시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로봇 시장의 두 번째 차세대 대장은 로보티즈라는 점 여러분들 다 오늘 한 번씩들 꼭 인지해 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내용 좋았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금까지 윤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